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안 선망 어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멸치를 잡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하는 어업 방식인데요. 어구 사용을 놓고 7년째 어민과 지자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는 연안 선망 어선입니다. 이 선박의 선주 배석배 씨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어구를 쓰고 난 뒤부터 어획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물 끝에 매달았던 주머니인 유낭을 못 쓰게 되자 주 어획물인 멸치를 잡기 힘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획량이 준 정도가 아니고 그물 쓰라는 대로 그대로 쓰면 우리는 어장 포기할 거고 뱃사람 사람들 월급도 못 줄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민들은 수온 변화로 멸치밖에 잡을 수 없다며 어구 개정 고시권이 있는 전라남도에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획 등으로 인한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민들의 의견, 왜냐하면 그 멸치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크게 생각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안 선망의 멸치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1% 정도에 머물고 있고 최근 한 연구에서는 멸치 자원량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연안 선망 어선들이 유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구 개정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떤 어민들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삶의 어떤 생계 유지는 분명히 하기 때문에 과연 법의 테두리 아닌 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민들은 자치규범을 마련해 어획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지자체와 어민들의 공방은 벌써 7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협상 테이블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여수시 의회 상포지구 특별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포지구 특별위원회는 어제 상포지구 매각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무원 2명과 최종 허가권자인 주철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포특위는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12일에는 조사보고서 채택안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소라면에 추진되고 있는 채석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소라면 일대가 채석단지로 지정될 경우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설업체는 소라면 봉두리 51만여 제곱미터를 채석단지로 지정해달라며 산림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과 저수지 오염, 비산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현재 각 시군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수시장 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철현 현 여수시장에 권오봉 전 광양만권 경제청장과 김유아, 김순빈 두 여수시의원, 여기에 권세도 조선대 초빙 교수가 민선 7기 여수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주 시장은 청렴한 이미지와 관광 여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오봉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기획재정부 재정국장을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장점으로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선의 김유아 시의원은 민주당 전국지방여성의원협의회 상임대표로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몫을 기대하며 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순빈 의원은 삼선의 풍부한 시의원 경험과 함께 여수 토박이로 지역의 여러 인맥을 자랑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광명경찰서장 등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친 권세도 교수는 치안행정 전문가로 여수시 주인은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을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창당한 민주평화당에는 김영규 전 여수시 의장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믿음 행정을 강조하며 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심정우 여수울 당협위원장이 여수시장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국민의당으로 출사표를 던졌던 이노철 전 여수시국장은 국민의당 분당에 따라 당적 변경 뒤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여수시장을 포함해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 사이에서 여수시장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TV토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국이 무료 강연을 개설했습니다. 전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호남과 제주 4개 시도지자체장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6일 광주 MBC에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이번 강연에는 전 현직 아나운서와 전문 방송인들이 강사로 나서 카메라 적응과 토론 체험 등을 도울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도 선관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저출산 등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출산과 교육,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최근 인구정책 민관협의체 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5명이 민주평화당 합류를 위해 집단 탈당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이용주,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국민의당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은 통합 반대파 의원까지 합치면 탈당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13일 양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신정마을 주민 33만 원, 순천시 덕연동 일통 주민 30만 5천 원, 여수 우주 어린이집 25만 원, 고흥군 도양읍 봉서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산두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 고흥 한마음 산후회 20만 원, 고흥군 도화면 신기마을 주민 18만 4천 원, 황산마을 주민 15만 8천 원, 원산마을 주민 15만 3천 원, 복내면 예당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복내면 원두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국동 5통 새마을 동네 주민 15만 원, 고흥군 도화면 이장단 1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새마을 부녀회 1동 10만 원, 여수시 남면 대유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귀인아파트 2단지 주민 10만 원, 소라면 현천 1위 주민 10만 원, 월호동 13통 소경도 주민 10만 원, 남면 소유마을 주민 10만 원, 우실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9통 오동도 펜션 노재성 10만 원, 남면 나발마을 주민 7만 5천 원, 미평동 6통 주민 5만 6천 원, 국동 경남아파트 관리소장 5만 원, 보성 벌교여고 1학년 일반 1동 4만 7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양시가 드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드론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날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 콘텐츠 제작과 축제 방문객 인원 조사 등에 드론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량과 도로 등 교통 혼잡 지역의 상시 관찰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에도 드론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쓰임새가 넓은 드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신규 화물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연간 13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을 유치한 해운 중개 대리점에게는 TEU당 15,000원, 화주에 대해서는 1,5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인센티브 지급을 대폭 늘린 것은 지난해 광양항 물동량이 222만 TEU로 전년도에 비해 1.3% 줄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어제부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 지역의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모두 105대이며 대당 많게는 2,080만 원의 구입비가 차종별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차량 구입처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리점을 통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은 환경부의 지정 차종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어제부터 닷새 동안 3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편성해 제수, 선물용 수산물 가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도내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5년 66건에서 발견됐습니다.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어제 아침보다 더 낮은 상태니까요. 오늘 출근길 각종 보온 제품을 활용하셔서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수은주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제천 영하 19.3도, 서울도 영하 12.7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한파 속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오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5cm,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cm가량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맹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울산은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모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에 올라서겠고요. 평창 올림픽 개막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